오늘 시리즈 1탄 목욕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캠핑카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목욕탕이 별로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으실 텐데요. 뭐 캠핑카가 아니고 모터홈, 정말 실질적으로 리얼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실제로 차에서 살기 위해서는 목욕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목욕탕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정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특히 빨래라든지 기타 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저희는 제작 당시부터 정말 레지던셜이라고 그러죠. 그 거주의 목적의 어떤 그 목욕탕을 미리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서는 보지 못하는 크기와 다른 차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어떤 그 욕조 이런 것들을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 위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쓸데없는 공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가지고 굳이 욕조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이걸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가 아니고 모터홈이라는 점, 모터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라든지 기타 어떤 그 안에 있는 유틸리티, 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을 구성하기에 앞서 이 버스의 재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는 길이 12m, 너비가 2490, 그러니까 2m 49 정도 되니까 거의 2m 50 정도 나오죠. 2m 50 정도의 폭에 높이가 3.3m입니다. 이 높이는 이제 저 지면에서부터 버스 지붕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데, 실거주의 높이는 한 2m 10cm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안에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내장,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는 한 19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굴곡 이렇게 보시면 조명장치라든지 어떤 벤틸레이터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튀어나오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키가 1m 177인데 제가 서가지고 움직일 때 크게 부담은 안 돼요. 이렇게 닿는 부분도 없고, 보시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높이에 대한 어떤 그 제약은 별로 안 받는 편입니다. 보통 캠핑카를 전시장이라든지 어떤 그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화장실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에 실내 공간을 많이 이제 쓰기 위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화장실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 안에서 노는 게 아니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여자들이 주부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빨래, 그다음 물론 본인도 몸을 씻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타 화장실에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남자들이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실질적으로 여자분들이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 제작을 할 때부터 화장실을 일단은 크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화장실을 이 모터홈에 있어서 화장실의 크기를 책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너비가 2m 40, 그러니까 2m 49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외측 사이즈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안에 내장재 들어가고 어떤 단열재 들어가고 하면서 안쪽으로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마찬가지 저쪽 벽도. 그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내부 벽이 한 2m, 재보면 한 2m 한 30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이 TV 부분, 이 TV 진열장처럼 보이는 이 부분 뒷면이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기준했을 때 대충 about 한 160 정도, 저쪽 벽면하고 기준했을 때요, 16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간, 뒤에 침실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로폭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에
특별하게 큰 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통로폭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 70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한 70 정도의 폭, 벽면하고 기준했을 때, 예, 한 요 정도 폭이면 특별하게 어떤 큰 짐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전체 길이를 이제 외장 사이즈를 보면은 190 정도 19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로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욕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욕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초기에 이 욕조를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다른 부분은 전부 제가 공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UBR이라고 해서 보시면 선장처럼 이렇게 이제 그 방수가 되는 어떤 플라스틱 재료에 이런 재료를 핸들링해서 이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한번 했었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 이 UBR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업자분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욕조를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욕조 부분에 이 날개 부분이죠. 네, 이 날개 부분을 대부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길죠,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여기를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욕조 그 자체가 안 들어가면은 그걸 못 들어가는 걸로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요거 욕조 설비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타일 설치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UBR 설치를 하시는 분들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의견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반신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물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 욕조 기준으로 보통 한 이 정도 받죠. 그러면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을 저희가 쓰는 것 같아요. 100리터면은 아시다시피 한 드럼통이 200리터이기 때문에 드럼통에 한 반 정도 되는 양의 온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나중에 유틸리티 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50리터짜리 전기 온수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뭐 트루마라든지 기타 어떤 그 차에 엔진을 식히는 어떤 온수를 이용하는 엔진을 식히는 쿨링 방식,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엔진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그 물을 데피는 방식의 어떤 그런 히터들도 물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전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온수기를 썼습니다. 왜냐면은 모터홈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외지에 캠핑 나가서 뭐 배터리라든지 발전기만 쓰는 어떤 그런 용도의 차가 아니고 220V의 외부 전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현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기 온수기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3kg짜리 발전기를 써서 저 50리터짜리 전기 온수기를 돌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온수기가 돌아가는 동안 발전기에 다른 용량의 과부하를 주면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커피 포트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어떤 다른 전기 장치를 사용을 같이 할 수는 없고요. 3kg 정도의 발전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 온수기 50리터 정도는 충분히 데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에 그 50리터짜리 온수기를 교체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화장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사이즈나 규모는 일반 캠핑카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초대형 화장실이고, 목적 자체가 일단은 거주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서 참조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캠핑카라든지 아니면 모터홈에 화장실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수압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윌러 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윌러 펌프를 쓰는 이유는 기존의 캠핑카용 그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강압 모터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압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사용을 좀 하다가 여보 압력이 너무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야말로 이제 주거용이죠. 가정에서 쓰는 윌러 펌프 1.5마력인가요? 윌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바꿔서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전기는 순간전기 가동될 때에 들어가는 순간전기는 좀 많지만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압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또 하나는 배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욕조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변기에서 나오는 물, 이 세 가지의 물이 이제 밑으로 흘러들어서 어딘가에는 받쳐져야 되겠죠. 욕조나 이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은 미국의 캠핑카 모터홈 기준으로 걔네들 명칭이 그레이 워터라고 합니다. 이제 회색 물이다 해가지고 그레이 워터라고 하고, 변기에서 나오는 물은 이제 블랙 워터라고 이제 양분화를 시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그레이 워터, 이 생활하수, 머리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세수를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 그레이 워터를 받아주는 물통이 400리터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워터, 아까 말씀드린 이 변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주는 블랙 워터의 폐수죠. 못 쓰는 물. 이 폐수를 받아주는 물통이 400리터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리터 해가지고 좌우 우측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물은 각기 흘러 들어가는 코스가 다르겠죠. 하나는 그레이 워터 쪽으로, 하나는 블랙 워터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드레인, 물이 다 찼을 때의 그 드레인 하는 방법, 물통을 어떻게 비우고 또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지 편은 나중에 유틸리티 편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목욕탕에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해서 받아줄 수 있는 통이 이 버스 모터홈 밑에 유틸리티 적재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통이 두 개로 분리돼서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